16번, 20번 질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이란 이런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자유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에서 공화주의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시민이라는 개념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얘기하는 일단 정치에 관한 그런 사회 지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단 끝쪽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의 첫 번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문단, 즉 시민이라고 하는 이 문단은 가와 나에서 충분히 둘 다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죠. 자, 일단 한번 뭐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대표적으로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다 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민이라고 한다면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입니다. 시민이라고 한다면요, 무엇보다 지금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법에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지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법에 보장된 즉 권리와 의무를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섹터를 묶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법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준다 볼 수 있겠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지닌 사회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권한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을 지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민에 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로마를 거쳐 고대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를 해가지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시기 동안 이제 논의가 된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의 근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자유와 권리, 그 다음에 의무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의무에 해당하는 근거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상에 관한 부분은 이제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에 해당하는 즉 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부터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이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유와 권리. 자, 일단 지금 자유와 권리를 이제 중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권의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권이 이제 배경이 된다 볼 수가 있겠죠. 백그라운드가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자연권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선천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천적인 거니까 이건 이제 천부인권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는 거죠. 캐릭터가 갖고 있는 기본 스킬, 아이템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에서 이런 자연권 시대나 장소 상관없이 모든 인간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으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연권의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지금 보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좀 강조하고요. 이 보편성에 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부분에 있어서 시대랑 그 다음에 장소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범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라고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이제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근거가 돼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주의는 국가마다 개인을 우선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부분에서라고 한다면 일단 개인주의이겠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겠죠.
개인이 모여서 이제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 볼 수 있고요.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은 시민의 의무에 관한 견해에서도 잘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일단 지금 요 의무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의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권리와 의무가 일단 여기서 충돌한다라고 하면 권리를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권리를 픽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또 불가피한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개인의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이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본다라고 하면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압력과 그 다음에 강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역시 사적 영역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즉 간섭이 없는 상대인 방임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일단 자유를 얘기하는데 방임과 관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연결적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핵심적인 섹터 영역으로 구분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편 이부 자유 사상은 소극적 자유와 함께 적극적 자유를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부는 또 적극적인 걸 주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아무렴 소극적인 것보다는 반대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적극적인 건 뭐냐면 적극적인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 의지에 따라서 원하는 삶. 자, 의지에 따라서 원하는 삶을요. 이거를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능동적,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주체적인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외부 간섭에 부재에 만족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을 위한 자율적 삶을 중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자율적 삶에 관한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은 대체로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에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자유주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요. 제가 각자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일까요? 일단은 선택이겠죠.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주체적인 거라고 하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자유주의 쪽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볼게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자유주의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유 권리, 그 다음에 자연권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먼저 자유와 권리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했었을 때는요. 거기서는 이제 의무와 권리의 충돌에 관해서 이제 관계적인 측면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자연권에 관해서 이제 보편성적인 근거로 삼게 되는 일단 특성과 그 다음에 체계적인 요소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대비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소극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 방임으로서의 뭐겠습니까? 어느 정도 사적인 영역을 중시한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능동적이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당하게 잡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자유로움에 강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대한 차이점이 있겠죠. 물론 둘 다 의적인 측면은 선택과 주체적인 양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공화주의에서 살펴보고 전체적인 구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공화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포지션을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자유주의에 대해서. 자, 그러면요.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자연적인 거는 이제 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발성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하고 중요한 건 이제 능동적인 태도까지도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자발성, 그 다음에 능동성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취해야 하는 요소가 특징적으로 잡힌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공동체의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이제 이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공동체 의무가 된다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다고 했었을 때 또한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개인의 우선성 강조 자유주의에 비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요. 개인보다는 공익에 훨씬 더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 즉 공동체에서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공동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이상적인 시민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죠. 개인적인 것보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그것이 즉 공화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함께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공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은 아테네 전통의 시민 쪽 공화주의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 첫 번째는 일단 시민적인 부분. 근데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테네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은 전통이라 볼 수 있고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는 로마 전통의 신로마 공화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로마 공화주의. 아까 그 가에서 봤던 소극적과 적극적의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자, 그런다고 했었을 때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성.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게 이제 타고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울러 사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도 하긴 할 텐데 그걸 이제 선천성이라 볼 수 있고요. 인간이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즉 국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 참여나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자, 정치 참여 자체가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요 수준에서는 어떻게 목적으로 잡힌다라고 하는 거겠죠.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정치 참여가 덕성을 함양하는 이자 윤리적 자기 실천이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요. 덕성과 그 다음에 윤리적인 자기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그들은 개인의 권리의 이익보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훨씬 더 우선시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면 개인적 선택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했죠. 요게 이제 뭐겠습니까? 우선시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택과 거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과 거부가 없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신노마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신노마 공화주의자들 또한 시민적 공화주의자와 정치 참여 같은 시민의 의무를 강조했죠. 자, 여기서 또한 시민의 의무는 똑같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의무는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러나 그들은 정치 참여의 근거를 인간적 자연적 사회성의 윤리의 자기신을 찾지 않고요. 자, 정치 참여의 근거입니다. 자, 이 정치 참여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정치 참여 그 자체의 목적은 외세와 폭력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즉 쉽게 얘기하게 되면 자유 수호를 위해서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제시하게 되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비지배, 지배가 없는 자유를 제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보다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선진적인 모습이 있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요, 이 비지배 자유의 핵심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건 독재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의적인 건 내 마음대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의 부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타인에 종속당하지 않는 거죠. 계층적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통제와 컨트롤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공의 법으로서 이러한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법으로서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충분히 법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화국의 시민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복종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복종해야만 충분히 뭐라 볼 수 있을까요? 자유를 수료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법 안에 종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아니고 법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아닌 체제와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유의 근거를 자연권에서 찾는 자유주의들과 달리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뭐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훨씬 더 강조된 건 바로 이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거겠죠. 물론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뭐 민사, 민법, 형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충분히 다 거기에 제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는 이상과 부합해서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의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요. 자치와 자율적 시민, 즉 자치하고 스스로 다스리는 것과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민주주의 이상과 부합. 그래서 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자유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체계는 저기서 자유권리와 자연권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정치와 관련된 자발성에 능동적으로 성취하는 것 하고요. 그걸 통해서 뭐겠습니까? 공동체 의미를 실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건이라고 했으면 충분히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개인과 공익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우선시대한 가치관도 좀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여기서 소극적 적극적으로 나눴던 건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기반으로 했던 이 시민적 인 부분,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어떤 거였냐면요. 사실상 국가가 반드시 꼭 필요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를 통해서 목적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선택과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강제적이고 체계적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 물론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런 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했던 부분이 있었겠죠. 의무를 해야만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은 좀 강제적인 요소와 틀이 조금은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겠습니까? 이
실로마, 공화주의 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키아벨리에서 나왔던 거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지배를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법에 복종했고요. 그걸 통해서 헌법이라고 하는 체계까지 성립을 한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체계와 법, 시스템 안에서 그 부분들을 누릴 수 있었던 거고요. 이걸 통해서 뭐겠습니까? 자치와 자율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그 다음에 국민, 개인과 국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관계 형성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좀 더 중요하게 잡아낼 수 있는 요소를 조금만 더 보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자유와 평등을 했던 부분,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이 조건부에서 정치, 우리는 정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투표권이 있으면 정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투표로 인해 선발된 사람들이 우리의 뜻을 반영해서 그 행정과 정치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유와 권리에 관해서 한번 잡아낼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단의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두 개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잘 되어 있어서 그 일의 성향에는 조금 이해하기는 조금 그래도 아마 마일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체계가 잘 잡혀 있었을 때 충분히 문제 해결도 잘 될 거라는 걸 꼭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